자, 오늘은 가족님들이 이혼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억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황을 보면서 분석하지 마세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의 행동에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행동에도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해지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드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혼위기 상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생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혼위기 상황에서의 상대방은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행동의 의미를 찾고 이유들을 찾으면 어떨까?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 터져버리겠죠. 그러면서 혼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고 대응 지침들을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대응 지침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대응 지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헌데 제가 따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족님들은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어보죠. 제가 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 혼자 방향을 잃으셨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족님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예요.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혼자서만 생각이 복잡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있고 경험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는 당사자인 가족님들은 제가 전달해드리는 걸 정확하게 이행하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보고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해주셔야죠. 이게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잖아요. 서로가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지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님들이 스스로가 머리를 써?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 머리를 쓰다 보면 상황은 헷갈리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대응이 나올 우려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혼자 생각이 많으면 돌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 상황 이대로 대응해도 되는 거 맞나?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내가 대응을 해도 되는 거 맞나?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의적인 대응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의적인 대응을 해버리면 상황은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왜곡되는 상황들이 누적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이 상황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족님들의 생각 확장을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의 생각 확장을 차단을 하려면 해당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끊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끊어줘야지 그게 습관이 되어서 불필요한 사고들이 나를 잠식하려고 들 때 스스로가 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불필요한 생각들을 커트를 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는 쪽으로 생각이 이동해서 시키는 대로 이행하고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할 수 있게끔 기계화되어 있어야지, 이게 나한테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상황은 원활하게 굴러가는 거고 저와 호흡이 맞아서 그렇게 원활하게 굴러가야지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죠. 대응 지침을 드리면 이 행동이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 심리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죠? 등과 같이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생각 확장하지 마세요. 차단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든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을 들어야지 생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를 좀 인식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 확장하지 말라는 말씀에 잘 못 따라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이유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생각 확장하지 마세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고 거의 뭐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설명을 일일이 드렸습니다. 가족님들이 하나하나가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들이 좋았을까? 그리고 의문이 해소되니까 답답함 없이 진행이 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납득될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니까 더 이상 의문이 안 생겨 끝? 아니죠. 해소감에 취해버립니다. 그 해소감이 꽤나 짜릿하거든요. 그 짜릿한 감각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사소한 것들에까지도 생각 확장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쪽으로 발전해버리게 돼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의문을 품고 의문을 제시하고 의문을 제시한 것에 대한 해답을 들어서 해소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바른 데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의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확장 성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실전에서도 이해가 큰 만큼 대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은 거는 많은데 몸으로 체득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응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대응부터 하고 보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하고 분석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다가 혼자서 방향을 잃고 어버버버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대응도 못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대응들을 다 해버리거나 혹은 틀린 판단에 의한 대응들을 해버려서 상황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성공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답답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다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왜 딴짓을 하고 찾아오시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가족님들의 생각 확장을 철저히 차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차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 안 해줬어요. 멈추라고. 어차피 저한테 질문해봤자 답변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라고. 답답해 미치죠. 근데 무엇이 생겼냐면 가족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사람한테 혼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봤자 답변을 못 들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확장하는 불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이 확장하는 성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가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해지기 시작했고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실수로 인한 실패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성공률이 한 60%대에 있다가 80%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혼자서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일일이 듣는 게 더 낫겠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실제 효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아시겠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예요. 결과를 얻으려면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10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못하는 게 더 데미지가 커요. 상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잘못하는 걸 줄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 확장하는 성향, 의미 부여하는 성향들은 줄여가야 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각. 답을 들으면 해소가 되고 편해지고 명확해져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착각으로부터 헤어나오자는 겁니다. 그 착각을 따르는 순간 나는 의문을 해소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결혼 생활 하나의 시행착오로 남길 수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 나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소중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답시고 시행착오로 남겨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서 전문가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해결한 다음에 그때서야 뭐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러면 내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정에서는 스스로의 사고를 철저하게 차단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